사람은 초식 동물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건강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흐트러질 수 있어요. 흐트러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경험하고 아닌가 배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은 잡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돌아올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럼 먹어야 되나 보네. 그래 힘이 없어요. 고기를 더 먹어야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방향성이 중요해요. 대전제. 사람은 초식 동물이다.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은요 자유로워져요. 음식을 알게 되면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음식으로부터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음식은 이래야 되고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음식의 기본은 이겁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선택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게 자유죠. 종은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식에 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보이면 무조건 먹어야 했어요. 저거 먹어줄까 말까. 먹게 되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복부 온도는 37도씨 이상이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우리는 체온에 살고 체온에 죽는다. 생로병사의 비밀이 체온 10도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요것을 그리고 온도가 즉 체온이 면역이다. 요걸 대전제가 있게 되면은 갑자기 찬 걸 먹고 싶어요. 양심이 같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찬물 먹다가 예전에는 시원하게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찬물을 먹다가 나중에 먹으면서도 아이고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제.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음식을 지배해요.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자유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온도, 체온이 우리는 몸이 따뜻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먼저 대전제, 먼저 정의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방향성을 잃고 오리무중 여기저기 하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쏠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쏠리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먼저 정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넉과 연역이 혼합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로워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 그래서 건강은 자연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을 찾을 수 없어요. 즉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창조되었다는 이 대전제가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를 알게 되면은 내 몸은 원래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건강에 대한 정의, 모든 것은 자연에서 찾는 거예요. 물은 우리 몸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해요. 70%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물은 많이 먹어야 돼. 물은 우리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을수록 좋아하고 정의를 잘못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여기저기 헤매다가 몸이 안 좋아져요. 계속 물 먹다가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게 되면 아닌가 봐. 이제 아니었네 하고 다시 바꾸게 되죠. 이런 경험을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자연을 바라보면 다 답이 있어요. 물은 자연을 보면 돼요. 화초는요, 관심 없을 때 잘 자라요. 맞죠? 그저 관심 있어가지고 물이 어쩌냐고 자꾸 물 주면 죽어버리죠. 좀 괴롭혔다가 물 주고, 괴롭혔다가 물 주고, 그러면 살아나려고 발버둥치죠.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 알아서. 물은, 모든 생명체는 물은 그 생명의 프로그램은 완벽해요.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반드시 갈증을 일으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나트륨이 자꾸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갈증을 몰라요. 이러면 피가 탁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뭐라 해야 돼요?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증을 알게 돼요. 소금이 빠져나가니까. 할머니가 김치 담그면 짜죠? 엄마가 김치 담그면 내 입맛에 맞고. 왜냐하면 할머니는 소금기 없기 때문에 자꾸 입맛이 짜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게 물어보면 돼요. 궁금해요? 500원이 아니라 자연에게 물어보면 돼요. 답이 다 있는데. 저칼로리.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요. 먹어도 무지막지하게 먹어요. 많이 먹어서 사람이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완전한 프로그램이에요, 불완전한 프로그램이에요? 엉터리 프로그램인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를 써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완벽한 내연기관을 갖고 있어요. 효율이 아주 최고로, 생명체 중에 우주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금만 먹어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뜨려질수록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주 적은 칼로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쓰는 총 칼로리가 예를 들어 2,500칼로리라고 해요. 하루 중에 칼로리 계산. 근데 이 칼로리 계산법도 다 엉터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 치자고요. 이제 칼로리 영양학에서. 그러면은 세 끼 700칼로리씩 하면은 321, 2100이네요. 800칼로리씩 하면은 38에 24. 자, 한 끼에 800칼로리 정도 먹어야 한다고 이제 보죠. 한 끼가 세 끼를 먹는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워라 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 개, 혈액세포까지. 60kg인 사람. 근데 하루에 우리 몸의 세포가 약 1조 개가 세대 교체예요. 교체예요, 1조 개가. 그러니까 100일이면은 일반적으로 뼈 빼놓고 100일이면 웬만하면은 다. 근데 주기적으로 교체 주기가 빠른 것들은 여러 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포가 하루에 약 1조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혈액세포까지 포함해. 이건 혈액세포까지 포함해서요. 체세포만 따지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100분의 1, 600g. 이게 한 근인가요? 이게 돼지고기예요? 내 고기예요? 내 몸에 돼지고기가 좋아요? 내 고기가 좋아요? 내 고기가 좋죠. 요 600g에 몇 칼로리나 될까요? 돼지고기 600g이면. 요거 다 나오지 않을까요? 맞죠? 돼지고기 600g. 근데 외부에서 넣어줘요.
그럼 요거 그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쌓여요. 젊었을 때는 배출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출이 안 돼요. 점점 쌓이게 돼요. 혈관이 좁아져요. 여기저기 뭉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병을 이루게 되고 썩게 되죠. 근데 외부에서 칼로리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800칼로리만 먹었다고 해보세요. 800칼로리를 먹게 되면은 만약에 2500칼로리를 쓰게 되면은 1600칼로리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나요? 식사를 적게 하면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나는 안 먹어도 살찌는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과하냐, 과하지 못하냐. 이 사람한테. 나는 너보다 적게 먹어. 근데 나는 왜 살쪄? 이 사람이 효율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걸 내가 안 먹게 되면은, 부족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보충해요. 누가 먹냐? 우리 몸에 백혈구 청소부가 있어요. 이 백혈구가 이걸 뜯어 먹어요. 매 사냥할 때 매에게 사냥하기 전에 먹이 준 그 바보스러운 매 사냥꾼이 있을까요? 매 사냥하려면요, 매가 꿩이나 다른 새를 잡고 아니면 토끼 같은 걸 잡고 가지고 와야 고기를 줘요. 가지고 와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냥개를 하려면 사냥개를 배고프게 해야 돼요. 움직이게 하려면은, 말을 잘 듣게 하려면요. 어린애들 말 잘 듣게 하려면. 예. 개보다 더 쉬워요. 동물 훈련시킬 때 뭘로 훈련시키죠? 먹이로. 잘하면 줘요. 잘하면. 먹이로 훈련시켜요. 그러면 걔는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애들 말귀 더 잘 알아먹죠? 그러면 애들 훈련시키기가, 애들 버릇잡기가 좋아요? 개 버릇잡기가 좋아요? 예? 걔는 말귀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애들 길들이기가 최고로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들으면 안 주면 돼요.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그리고 식탁에서 투정 부려요. 나가. 밥 먹은데 먹기 싫은 모양이구나. 나가. 그리고 주지 말아버려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줄 알아요? 투정 부리면은 밥 먹기 싫냐? 그러면 아니요? 하고 먹어요. 백혈구가 배고프면은요, 이 채우게 이제 뜯어 먹어요. 백혈구에게 당을 안 주면은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혈관 구석구석, 세포 있죠.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 백혈구가 움직여요. 다 뜯어 먹어요. 그 다음에 혈관 끼어 있는 거 다 뜯어 먹어요. 백혈구가. 그리고 약 150개 정도를 먹게 되면은 대식세포는 죽어요. 과립구는 100개 정도를 먹이를 먹게 되면 죽어요. 지라에서 죽어요. 지라. 비장에서. 그럼 간으로 가요. 간에서 이걸 다시 분해해요.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죠? 이걸 분해해서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로 다시 조합해서 합성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에너지도 쓰고. 그러면 찌꺼기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이렇게 디톡스해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세포 안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세포고 백혈구도 세포예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나하고 덩치가 똑같으니까. 백혈구하고 세포가 덩치가 똑같은데 어떻게 또 세포 안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부시고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게 가택침입이죠. 안 되는 거예요. 부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을 한길 사이사이 도로 요거 누가 해요? 미화원. 미화원이 백혈구예요. 그 다음에 가정은 누가 청소해요? 주부. 여기. 가정에 식구가 있어요. 가족이. 이 가족들이 여기 중에서 우리 몸 전체에서 청소시키는 것은 백혈구고, 근데 백혈구도 이놈도 당을 좋아해요. 당 제한을 하니까 몽땅 뜯어먹어요. 그래서 세포를 깨끗이 세포 안을 정화시켜버려요. 이게 디톡스. 그래서 디톡스의 주체는요, 윤서 씨, 디톡스의 주체는 물이 아니에요. 디톡스의 주체는 운동이 아니에요. 디톡스의 주체는 식품이 아니에요. 디톡스의 주체는 백혈구와 리소좀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으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들이 처리하는 것을 효소가 이것을 다 이들이 한 것을 효소가 다시 이걸 마지막 처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든지.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디톡스 재생의 주체는 리소좀, 백혈구, 그리고 효소. 특히 효소가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미네랄, 요게 디톡스. 그래서 요거 활동할 때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면 효소, 리소좀, 백혈구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온도가 필요해요. 온도. 그래서 온도, 미네랄, 효소, 리소좀, 백혈구. 그래서 요게 일꾼. 이놈들을 굶기면 돼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줘요. 그리고 미네랄을 넣어줘요. 그러면 효소가 일을 해요. 그래서 다시 재생복구. 너무 쉽죠? 체지방은 독소예요, 독소. 노폐물. 이것들 누가 하냐면 백혈구가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서 건강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항상 깨끗해요. 몸이.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저칼로리. 700칼로리, 하루 700칼로리면은요, 아주 건강해 사는데 2500에서 3000칼로리를 먹어댔잖아요. 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간식하고 점심 먹고 간식하고 저녁 먹고 야식하고 이게 요것만 먹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버려지지 않으면 쓰레기투성입니다. 그 간식하지 말자고요. 간식만 안 해도 100가지 병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10가지 병이. 근데 한 끼, 두 끼, 세 끼도 너무 많아요. 세 끼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이 갑자기 칼로리를 줄이면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갑자기 줄이면 편하게 받아 먹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재생산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이 난방 열을 만들어내는 게 자 보일러가요. 가스 보일러가 있어요. 기름 보일러가 있어요. 전기, 매트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쉽게 따뜻해질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전기 매트. 요게 탄수화물, 당. 요걸로 에너지를 금방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요, 기름 보일러. 근데
지방이죠. 여기 기름 보일러. 이 먼저 간단하게 당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당으로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하면은 근육 있죠. 단백질로 써요. 가스보일러 살짝 써요. 근데 지속적으로 칼로리를 쓸 때 근육을 다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가스보일러, 즉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뭘 하냐면은 기름 보일러를 가동시켜주게 돼요. 이게 그냥 체지방을 분해하게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속 전기 매트만 써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주로 전기 보일러만 쓴 거예요. 여기 전기 매트만.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내가 당을 딱 끊었더니 가스보일러는 작동이 되는데 기름 보일러가 작동 안 돼. 고장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을 끊었더니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해되면 체지방은 분해 안 되고. 요거 보일러 고장. 여기. 세포 안에는 이 세 가지 보일러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훈련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복감을 유지하게 되면, 늘 공복감을 유지하게 되면요, 하루에도 수시로 이게 같이 가동이 돼요. 세 보일러가 동시에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몸이 따뜻하고 한 끼 굶었네요? 배고플까요? 안 부를까요? 한 끼 굶어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굶었네요? 잠깐 단백질 하다가 기름 보일러가 작동이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 바로 작동시켜버려요. 체지방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의 에너지에 의해서 금방 근육은 다시 축소시켜 만들어놔버려요. 제압사.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칼로리예요.